궁금증을 끌어올려서 내가 눈치를 빠르게 하는 작전까지 써야 그냥 영어를 잘 읽는 게 아니라 영어 1등급까지가 될 수가 있다. 왜 1등급들이 다 풀고도 시간이 남을까요? 눈치가 너무 빨라서. 이 훈련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하는 훈련까지 해야 글을 진짜 잘 읽는 사람이 되고,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하루만 해도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인식의 차이가 바뀐다라는 거지, 이게 뭔가 누적해서 바뀌는 것보다도 느낌만 터득하면 되는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막 슬러 이렇게. 네, 3, 4등급 학생이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너 펜 내려놔. 펜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거는 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의 저자이신 송서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일만 저자 서림입니다. 저는 공부법 컨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메리포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수학 전공이신데 네. 수학을 안 가르치시고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영어를 가르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데 네네. 수학 과외를 하면 성적이 별로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네네. 영어만 가르치면 학생들이 단기간에 성적이 확 올라가지고 네. 아, 내가 재수했을 때 했던 이 공부법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제가 한 중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책 쓰세요.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이렇게 학생이 제안한 거예요? 네네. 어떤 공부법이었길래 학생이 먼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알무리 해도 3등급, 전해도 3등급, 열심히 해도 3등급.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문제가 28문제가 나와요. 28문제를 45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문제를 1분 30초에서 2분 내외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1타 강사의 인강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컨텐츠로 공부를 했음에도 근데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래서 저는 시험 시간이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제 시험 시간만 되면 영어가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마킹하고 있을 때 저는 7, 8문제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이 지점이 안 넘어가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EBS 외우기였어요. 외우기라도 해보자. 네네.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EBS 지문을 제가 읽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게 된 거죠. EBS 지문을 어떻게 읽었길래요? EBS를 외워보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서 제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리만 내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소리를 nem과 동시에 내 정신을 여기에 일치시켜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들어보자. 이 시도를 재수생 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영어 읽기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그런 스토리가 지금의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혼 독해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쵸. 소리와 이 영혼을 일치시켜서 읽는 연습. 작가님, 재밌는 후기가 있었어요. 영어가 절대 평가라서 다행이다. 이 책 보고 다 올랐을 테니까 해커도 못 보게 암호를 걸어놓고 싶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이 영상 보면 우리 아이들 영어 1등급 다 만들어줄 수 있나요? 네,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이 이해하시고 자녀분한테 적용하시면 적어도 영어 영역만큼은 돈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1등급을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 독해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터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했었던 연습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드는 게 There is an apple 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사과 하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There is an apple, 사과 하나 떠올렸으면 됐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조합식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만 하면 돼 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장까지 다 영혼 독해를 시키거든요. 네. 제가 조금 더 길어진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True understanding inevitably requires a knowledge of context. 이걸 해석해 볼까요? 진짜 이해는 필연적으로 문맥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해는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문맥의 지식을. 네. 이렇게 했었던 게 제가 정말 문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구문 공부 열심히 해서 했던 해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진짜 이해는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이미 시간이 끝난 1분, 2분이 끝나버려요. 한국말 네. 조합식 해석이잖아요. 이 조합식 해석을 완전히 넘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영혼 독해를 한다라고 가르치면 True understanding inevitably requires a knowledge of context. 됐어? 너 이해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려면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야 돼요. 이 문장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한마디. 요렇게 해석하는 연습.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정신을 일치시켜서 무슨 말인지 이해될 때까지 연습하는 이 연습을 영혼 독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장까지 이게 되는데요. 이게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괴로운 기간이 한 2주에서 한 달 안에 그것만 견디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좀 요령이 있죠. 일단은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거는 펜을 내려놔라.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막 슬러 긋고 이렇게. 네, 좀 3, 4등급 학생이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너 펜 내려놔. 펜 내려놓고 이제 모든 거는 다 소리로 해결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로 해결을 한다는 게 문장이 길 때 우리가 펜을 이용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끊어 읽기를 해보려고 펜을 이용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소리로 끊는 거예요. 얼마만큼 끊냐? 너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끊어서 문장이 길면 한 호흡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끊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뒤에 거 붙이면 돼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방금 이 문장이 한번 끊어볼까요? True understanding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어. Inevitably requires 되셨어요? 네. A knowledge of context. 안 됐어? 안 됐으면 다시. True understanding inevitably requires a knowledge of context.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려면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끊어서 하는 연습.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읽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만약에 이해 안 됐으면 나한테 이거를 다시 문법적으로 조합해서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안 됐으면 다시 너가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너가 판단하는 거야. 1등급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거든요. 1등급을 이해하면은 그거를 막 해석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노란 마켓 공부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부폰이란 데이터와 와이파이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휴대폰을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5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학급의 절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공부폰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첫 휴대폰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요. 영어 사전, 영어 단어장, 두뇌 케어, 음악 케어 등 학업에 도움되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고3 수험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마켓에서 공부폰을 구매하면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실시간 아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 태그2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는데 말하기가 너무 귀찮아. 이거를 번역하려면 어순이 다르잖아요. 한국말 어순으로 맞추기가 귀찮아. 요 느낌이 딱 왔으면 그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장까지 시도를 하는데 그냥 True understanding inevitably requires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재미도 없고 효과도 떨어져요. 무조건 역동적으로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양과 강세를 이용하는 법도 책에 써놨는데 억양과 강세를 이용한다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억양을 싣고 강세를 싣는지 모르는데요. 상관없다. 우리가 누구한테 스피킹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어 독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를 딱 가르칠 때 True understanding 이해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True understanding 이해됐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읽으면서 느끼는 연습.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 라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의미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우리가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네. 우린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영어까지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를 느껴라. 예를 들면은
true understanding이라고 했을 때도 언어적으로 번역하지 말고 느껴라 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한 문자를 내가 눈으로 읽는데 내 머릿속에는 한국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한국말이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번역체의 투가 아니라 내가 만든 언어, 내 언어로 그게 한마디로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는데 너한테 설명해 주려니까 너무 귀찮아.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 있을 때 이게 한마디로 축약이 되는 그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복잡한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축약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만약에 번역기를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부 소비자는 새로운 일반 약품이 실제로 수년 동안 사용해온 약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브랜드 약품에 충성한다. 3등급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해석을 내놓았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의미를 느껴서 한마디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요. 신제품 나와도 효과 떨어질까봐 좀 브랜드 네이밍 있는 거 쓴다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지문도 결국에 남는 것보다 한마디다. 자, 소리로 읽고 영어를 영어로 느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게 글을 읽고 반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혼 독해의 완성이,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글을 읽고 축약해서 너의 언어만 남겨 라는 말이었잖아요. 사실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야 그냥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1등급이 됩니다. 어떻게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제가 해결해주고 싶었던 그 지점이, 옛날에는 내가 마치 고대 동굴에 적힌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접근을 했다면 이거를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메시지요. 네, 언어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 근데 자극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반응. 반응이잖아요. 네. 언어적 자극을 받았으면 무조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런 예시를 실어놨는데, 만약에 야심한 밤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자니?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혹은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이 글이 나한테 착착 달라붙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메시지다. 네, 메시지다.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치가 빨라지거든요. There is an apple, 너무 쉬운 문장인데 만약에 이게 수능 지문의 첫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훈련했냐면, 아니 왜 수능에 사과 얘기를 해? 그럼 이 사과를 먹으라는 건가? 사과를 왜 얘기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제 스스로 인위적으로 반응을 끌어올려요. 그럼 뒷문장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렇네요. 네, 뒷문장이 궁금해지고, 아, 그래, 내 예상대로 가고 있네. 그러면 글의 중반까지만 읽어도 글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그래서 1등급들이 1, 2분 안에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글을 글로써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읽으려는 케미를 작동시키라는 거잖아요. 네, 케미. 맞습니다. 네네네. 네네. 궁금증을 끌어올려서 내가 눈치를 빠르게 하는 작전까지 써야 그냥 영어를 잘 읽는 게 아니라 영어 1등급까지가 될 수가 있다. 왜 1등급들이 다 풀고도 시간이 남을까요? 눈치가 너무 빨라서. 이 훈련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하는 훈련까지 해야 글을 진짜 잘 읽는 사람이 되고, 이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훈련을 굳이 하지 않고도 그냥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친구들은 네. 같은 학교 수업 들어도, 같은 문제집 풀어도 어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 지점까지 가게 된 거죠.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영어에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영어가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영어가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어만 보면 이렇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동사 찾고 주어 찾고 밑줄 치고 괄호 치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좀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녔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영어를 좀 관심 있게 언어를 접근한 친구들은 이게 자동으로 탑재가 돼서 1등급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해독 수준에서 그치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중에 선생님 국어에도 적용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라고 해서, 제가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던 게, 제가 사실 교대 재학 시절에 그 국어과 교육을 들을 때 였었거든요. 독해란 무엇인가? 독해란 이 텍스트와 읽는 이의 배경 지식 사이의 결합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아, 그래서 독해가 그때 됐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글을 읽고 그 글이 내 뇌 속에 있는 어떤 나의 경험 지식과의 결합이 됐을 때 그게 글이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국어 접근하듯이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1등급으로 너무 쉽게 가는 거고, 이거를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그 지점을 절대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축약하는 연습, 내 마음으로 느끼는 연습, 이거를 통하면 너무 쉬운 국어 영역이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 상당수가 엄마표 영어에도 진심이세요. 아, 네. 네네. 어떻게 하면 영어 그림책을 재밌게 읽히게 할까? 이런 게 네. 굉장히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이신데 네. 이 영어 독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습관화 시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영어 독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방법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입으로 읽기인데, 입으로 읽기가 이게 사실 영어 교육학에서는 음독이라고 해서 음독은 지양한다라고 지양? 네, 하지 지양을 말라고. 한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학생들이 소리만 내고 이해를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실제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 제가 말하고 하는 건 음독이 절대 아니다. 소리와 정신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초반에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묵독이 되거든요. 우리의 지향점 초반에만? 묵독이에요. 네, 이거를 소리 내서 읽어봐 하고, 두 번째 번역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설명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언어로 설명해줘라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막아주시고, 소리 내서 느끼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소리 내서 읽기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소리 내서 읽어야 되지? 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자녀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읽어봐봐. 이해됐어?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소리로 다시. 그럼 얘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합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라고 합니다. 그 판단력을 이 자녀한테 주셔야지 이거를 20번 읽어, 30번 읽어 이게 아니거든요. 될 때까지 너가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처음에 영혼 독해가 익숙해지는 거는 한 2, 3주. 2, 3주면 돼요? 네, 오.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하루만 해도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인식의 차이가 바뀐다라는 거지, 이게 뭔가 누적해서 바뀌는 것보다도 느낌만 터득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돼요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좀 뭔가 요령이 좀 잘못됐거나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었거나 계속해서 문법 해석을 막 계속 붙이고 있는 이게 내 학생한테는 안 벗겨지는 그게 각성. 네, 각성이 되는 순간 바뀌게 되고,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인스타로 후기를 찾아보다가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가 영어 학원 가기 전에 책을 읽고 잠깐 연습하고 학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시험 성적이 수십 점이 올라타서 너무 놀랐다, 이런 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감이 좋아서 더 빠르게 익힌 건데, 이게 실제로 그냥 한꺼풀 차이기 때문에 정말 인식의 차이고, 학생들이 지금 한글로 된 책을 읽잖아요. 그 한글로 된 책을 읽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국어책 읽을 때 하고 있는 거를 이게 적용만 해보는 그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제가 중고등학생 기준 하루 30분에서 1시간 동안 5지문을 읽으라 라고 시켜요. 그런데 학생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독서실에선 소리 내서 못 읽어요. 그쵸, 막 이래요. 해주죠. 근데 정말 너가 이걸 하고 싶으면은 집에 와서 읽어. 딱 한 지문이라도 너 마음에 와닿게 읽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내서. 네, 소리 내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재미가 붙거든요. 하다 보면. 네, 재미가 붙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 연기하듯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만약에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 명연설문 같은 거 있죠. 조금 약간 수준이 있어야겠지만은요. 단어 같은 거는 모르는 단어는 다 적어놓으세요. 다 적어놓고 이거를 이제 연설하듯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늘었던 게, 예전에 그 평창올림픽에서 그 나승현 님이 프레젠테이션 영상한 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분이 영어로도 하시고 불어로도 하시고 하는데 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연습을 하면서 우연히 그때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연설하는 톤, 연설하는 눈빛, 그런 매너들까지 갖춰서 EBS를 읽기 시작했어요. EBS 지문을. 네. 혼자 이제 빙의 돼가지고. 네, 빙의 돼서 그렇게 연설하듯이 했을 때 정말 효과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단순 음독은 아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훨씬 재미있어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서 독해 연습을 하면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작가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도 아까 영어가 싫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영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흥미라고 하는 게, 어떤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학생은 영어를 좋아하고 이런 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나 이런 과목에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도 막 대치동 학원 다니고 영어로 역할극하고 원어민 수업하고 무슨 짓을 해도 별로 흥미가 사실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거 다 하셨네. 네, 저 다 했어요. 네네. 다 하고 뭐 네네. 인강도 듣고 다 했는데 네.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근데 영어에 흥미가 생기고 잘하게 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소리로 연기하듯이 읽는 거 흥미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독자분들 중에 영어가 재밌어지는 게 신기하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하시면 좋은 게,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오히려 문제를 맞히면서 쾌감을 느껴요. 레벨업을 눈으로 보여줄 때 이거 흥미가 많이 생기거든요. 중학생 정도의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얘가 별로 흥미가 없을 때라고 하면은 저는 고등학생의 그 주제 찾기 문제를 풀게 해요. 근데 주제 찾기 문제를 그냥 풀고 채점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푸는 거거든. 너 이거 딱 한 문제만 풀어봐 라고 합니다. 내가 2분 줄게. 근데 2분 넘어도 괜찮아. 그러면 학생들이 열심히 풀어요. 2분 동안 집중해서 풀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이러면서 맞히면은 엄청나게 쾌감을 느끼고 틀리면은 왜 틀렸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입시를 잘하고 수능 1등급으로 가는 그 실력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네네. 하면 주제 찾기 문제만 잘 풀어도 엄청나게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수준의 주제 찾기 문제를 가져와서 자 이거 한번 시간 제때 풀어보자. 맞췄을까 틀렸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림 작가님의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영일만 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